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저학년들은 받아쓰기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받아쓰기가 단순하게 국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시행되고 있는 받아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경우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늦어도 초등학교 2학년 때에는 대부분 받아쓰기를 다 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3학년이 돼서도 받아쓰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받아쓰기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받아쓰기 시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받아쓰기 시험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담임선생님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를 언제 실시하는지는 학교마다 그리고 반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권고하기로는 1학년 때에는 아이들이 한글을 정확하게 익히는 시기이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학년 때에는 받아쓰기 시험 보는 것은 지양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의 교육관과 교육 철학에 따라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바로 받아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1학년 1학기 5월 정도부터 받아쓰기를 일찍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대부분 다 받아쓰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의 1학년인데 어떤 반은 2학기 때부터 받아쓰기를 하는 반도 있고 어떤 반은 1학년 때 아예 받아쓰기를 안 하는 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학교의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런 받아쓰기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생님이 굳이 본인은 받아쓰기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받아쓰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되느냐? 이것도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당 학년, 학기의 국어 교과서 각 단원에 나오는 중요한 문장들을 뽑아서 미리 급수표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받아쓰기 급수표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마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급수표를 코팅해서 나눠주는 선생님도 있고 A4 용지를 출력해서 종이로 나눠주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보통 받아쓰기 급수표는 각 주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도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표를 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매주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미리 예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선생님들은 국어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단원의 중요한 문장을 뽑아서 임의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받아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받아쓰기는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단순하게 아이가 국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쓰기는 그렇게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세 가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받아쓰기는 평소 아이의 공부 습관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저도 2학년 담임을 할 때 매주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아이들의 준비 자세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아이는 사전에 준비를 끝내서 빨리 시험을 시작하자고 재촉을 합니다. 책상 위에 미리 여분의 연필을 한 자루 더 준비하고 지우개도 미리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시험에 대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때서야 책상을 정리합니다. 책상 위에 있는 교과서를 책상 서랍 안으로 집어넣고 연필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도중에 연필이 부러져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지우개가 없어서 앞 친구에게 빌려야 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받아쓰기 시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 수업 시간에도 준비 자세나 태도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 아이의 평소 공부 자세와 습관,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받아쓰기는 국어 영역 중 쓰기에 해당하지만 듣기와도 직결됩니다.
학교에서의 받아쓰기 시험은 대부분 선생님이 두세 번 읽어주는 문장을 듣고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 적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만약 받아쓰기 시험 문장 중에서 나를 빤히 보며 되물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담임 선생님이 또박또박 천천히 2번에서 3번 읽어줍니다. 나를 빤히 보며 되물었다 마침표, 또는 나를 쉬고 빤히 쉬고 보며 쉬고 되물었다 마침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2번에서 3번을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띄어쓰는 부분은 저처럼 박수를 쳐서 알려주거나 또는 쉬고로 말로 표현하거나 무릎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표나 물음표, 느낌표, 따옴표 등은 말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띄어쓰기를 틀리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채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예 중간에 글자를 빼먹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제대로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쓰기는 쓰기뿐만 아니라 듣기 자세와 능력을 평가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받아쓰기는 아이의 공부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실시하는 받아쓰기는 아이가 거의 처음으로 접하는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점수가 나오고 다른 친구들과 그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받아쓰기 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점수를 크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누구는 매번 받아쓰기를 다 맞는 공부 잘하는 아이, 누구는 받아쓰기 시험을 많이 틀리는 공부 못하는 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때부터 받아쓰기 점수를 가지고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만약 받아쓰기를 못할 경우에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받아쓰기를 금방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미리 나눠준 받아쓰기 급수표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시험 보니까 미리 공부를 하면 충분히 받아쓰기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받아쓰기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2학년 내내 그 경향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잘하는 아이들이 한두 개 실수로 가끔 틀렸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분해, 다음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받아쓰기부터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쓰기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미리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물어봐서 담임 선생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지 확인해서 똑같이 집에서 미리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저는 2학년 담임을 할 때 매주 금요일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금요일 국어 시간은 받아쓰기 시험 보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알아서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한번 해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둘째, 평소 국어 교과서를 소리내서 크게 읽도록 합니다. 받아쓰기는 국어 교과서의 지문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평소 국어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이나 아이들도 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책을 읽을 때 묵독보다는 소리내서 읽는 낭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낭독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니는데 국어와 국어활동 교과서는 집으로 가지고 오게 해서 매일 집에서 꾸준하게 읽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받아쓰기 대비도 되고 아이의 읽기 능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틀린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받아쓰기는 한두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학년 내내 지속됩니다.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는 3학년 때 실시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 틀렸던 부분을 나중에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도 오답 노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은 바로 저학년 때 실시되는 받아쓰기가 그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틀린 부분을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받아쓰기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응입니다. 이것도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받아쓰기 시험지에 부모님의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는 본인 틀린 문장을 10번씩 써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시험지를 나눠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받아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 아이가 다 맞았다면 폭풍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깟 받아쓰기 10개 다 맞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받아쓰기 시험은 학교에서 거의 처음으로 공식적인 평가를 받는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만약 틀린 문제가 있으면 몇 개를 틀렸는지 그 결과를 따지지 마시고 과정을 강조해서 보셔야 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받아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받아쓰기는 세 가지의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평소 공부 습관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둘째, 받아쓰기는 국어 영역 중 쓰기에 해당하지만 듣기와도 직결됩니다. 셋째, 받아쓰기는 아이의 공부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받아쓰기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집에서 미리 충분하게 부모님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소 국어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셋째, 틀린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서 나중에 그것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